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의 골드나잇 투자법 5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4강까지는 시장 분석부터 해서 세력 추세를 활용한 골드나잇 종가 매매법까지 진행을 했고요. 금일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이평선을 활용한 고수익 매매 전략인데요.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또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적 분석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동평균선의 개념, 개념에 대한 내용들하고 자주 활용되는 이동평균선 전략, 그리고 시세 전망, 그리고 성질,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활용한 전략, 그 다음에 핵심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투자 예시, 골드나잇 검출 종목,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보면 3일선, 5일선, 10일선, 20일, 60일, 120일, 그 다음에 200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짧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기간값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작을 것이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길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볼 때, 요런 5일간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거기에 이제 접목하는 게,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종가를 할 수도 있고, 시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종가 기준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순 이동평균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일간, N일간, 5일간, 10일간, 20일간의 종가 합을 기간값으로 나눈 게 단순 이동평균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는 아까 이제 평균값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매수를 한 가격대, 매도를 하는 가격대가 시장의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세 흐름이 좋게 가고 있구나, 안 그러면은 나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이 그림 한 장을 보시면은 거의 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에 대한 내용들,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딱 그 차트를 보면서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한번 딱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로 이제 매수했던 분들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지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약 1년간 매수했던 분들의 평균 가격에 와서 지지점이 형성이 되죠. 또 요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20하고 60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21선을 세력선이요, 60일선을 수급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수급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유했던 물량들을 다소 이제 줄이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이제 주가가 하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이 등락을 평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아래 위로 떨어지는 것을 제거를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차상위 이동 평균선 200선 라인에 부딪히니까 다시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위쪽으로 올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면서 주로 이제 요런 그 밀집과 분산이라든지 크로스 분석이라든지 추세 분석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격도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주 월봉을 조합해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자주 여러분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밀집과 분산입니다. 밀집과 분산을 그 분석하는 이유는 추세의 전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점에서 밀집이 됐죠. 저점에서 밀집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자석과 똑같아요.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죠. 반면에 이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밀집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밀어냅니다, 성기를. 밀어내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분산이 되게 돼요. 그러다 다시 고점에서 밀집이 되면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고점에서 밀집이 됐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밀집과 분산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밀집 시점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선이 더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는 밀집이 됐죠. 이게 요거는 저점에서 밀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 밀집이다. 반면에 역으로 요렇게 된 밀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에서 밀집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들을 보면서 밀집의 위치가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판단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주로 매수는 이제 저점에서 요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밀집과 분산의 목적은 추세의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꼭 이 시점에만 트레이딩을 하지를 않거든요. 여기도 들어갈 때도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요 내용을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면 2,60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골라내다 보시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업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분석은 뭐냐면은 진입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진입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집중이 됐구나. 집중이 됐으면 어떤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야지, 매수를 해야지, 매도를 해야지. 이게 이제 크로스 분석이다. 골든 크로스는 쉽게 말해서 단기선이 차상위, 중기선, 장기선을 돌파해서 간다라는 것이고, 데드 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에 20, 60, 50, 2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두세 달 전에, 한 달 전에 매수했던 분들보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한 달 전, 두세 달 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그냥 침착하게 가만 계시겠죠. 예, 계셔도 되는 위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단기가 장기선을 돌파를 할 때,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눌림을 활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기가 장기선을, 이게 만약에 장기선이고, 단기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기고, 요게 단기선이에요. 근데 무조건 요렇게 됐다고 해서 또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크로스 분석은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밀집이 되면서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내려갈 때는 시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은 뭐냐면 이제 앞선 시간에서 제가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점과 한 점을 이어서 봤을 때 그 어떤 한 점의 방향이 쭉 유지가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도 5일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쪽의 흐름들,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면서 추세가 위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래로 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세가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하락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단기로 시장을 보고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사실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선이나 이 세 개만 가지고 보셔도 돼요. 뭐 중장기를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이 이동평균선 두 개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여기에서 골든이 나왔죠. 골든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주가가 상향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진입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적어도 60, 70% 이상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와 저항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했을 때 저항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점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 평균값이 얼마 정도 떨어지면은 어떤 평균값의 매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21선, 뭐 60일선 나올 것이고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60일선, 그 다음에 뭐 200일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상위 이동평균선, 지금 예를 들어서 20하고 60으로 6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차상위 이동평균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121선. 121선까지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상위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 이런 쪽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지면은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된다라는 거는 또 저항점에서는 매도의 기회가 나올 것이고 또 지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제 기법에 조금 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을 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격도를 볼 때는. 볼린저 밴드는 어떤 그 정규 분포상에서 그 범위값 안에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지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격도라는 거는 어떤 기준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 60일선에 대한 이격을 이제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오고, 분할 매수가 들어가고,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과열이 되면서 매도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보조지표를 위에 있는 스톡캐스틱이나 MACD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볼린저 밴드 같이 보시면은 좀 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봤을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 5에서 6% 이상 가격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밀어낸다고요. 그게 많이 벌어지면은 끌어당기고 같이 붙으면은 또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밀어내는 시점을 아까 제가 5에서 6%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값을 한번 봐보세요. 볼린저 밴드 값은 여러분들이 뭐 20, 그 다음에 2를 하셔도 되고 20에서 뭐 2.7, 2.5 이렇게 해서 성수값을 늘려가지고 좀 더 완전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하단을 이탈하면서 지표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점에 나왔고 20일선하고 이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 전략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또 이쪽으로 올라가죠.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벗어나죠. 이 벗어났다라는 거는 20선에서 뭐 이격이 한 5, 6% 정도 됐을 겁니다. 벗어났다라는 거는 중심에서 멀어지면 다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잘 모르면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보시면서 벗어나면은 또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 월봉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볼 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차트라든지 그다음에 일간 차트 중심으로 해서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장기봉, 주간 차트하고 월간 차트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가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과열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종목군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하거나 차익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버텨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일간 차트, 그 다음에 주간 차트, 월간 차트입니다. 만약에 이제 월간 차트가 지금 이게 종목이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인데 이게 안 올라오고 바닥권에 만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간 차트는 조금 더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일간 차트는 좀 더 올라왔겠죠. 그러면은, 월간 차트에서 저점을 잡았구나. 그 다음에 주간에서 보니까 저점을 잡고 이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일간 차트를 보니까 이제 단기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고 있구나. 이거 보면 이제 매수해도 부담이 없죠. 설령 뭐 여기서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월간 차트에서 다시 저점을 잡아주면서 지지점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실 때는 꼭 일주 월봉을 같이 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분석할 때도 변곡점 얘기하면서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평균점의 이동을 알 수가 있고, 그 평균점의 이동을 안다라는 거는 결국 주가의 방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추세 전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건지, 올라가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반면에 여기에서 아니야, 또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추세를 기존에 과거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걸 안다라는 거는 이제 내동매매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종목이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가 위치입니다. 현재가 위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21일, 요게 21선이에요. 21선. 예, 21선인데 어디에서부터 계산이 됐냐면 여기 A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된 거니까 이제 하루하루 여기 앞으로 하루 더 가고 하루 더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동을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예, 요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나와다가 주가가 쑥 빠져버리죠. 요 빠져버리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가가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보완이 되겠지만 만약 주가 행보를 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을 것 같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계산이 됐는데 뒤로 돌아서 보면 11일간입니다. 11일간. 11일간은 주가가 빠져요. 빠지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안 올라간다.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동평균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옆으로 쭉 횡보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일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11일간부터 해서 이동평균선이 안 올라간다. 그 다음에 11일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계산이 올라오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겠죠.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겠죠.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하고 조금 바뀌었는데요. 11일간은 횡보를 치고 11일 이후부터는 올라간다. 그런데 앞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횡보를 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주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수 전망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복합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60이라든지 뭐 12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이런 선들도 똑같은 방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동 평균선이 밀집이 되고 분산이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골든크로스 나면은,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골든크로스 나면은 매수고,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계시면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은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진성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가성 골든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순과 가중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단순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종가의 합을 이렇게 한 거고요.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치 않고 뭐 5일이면 5일간에 똑같은 값을 이렇게 가중치 부여하지 않고 이제 평균을 낸 거고, 말 그대로 가중은 최근일에 대해서 가중치를 뭐 10%, 20%, 30% 더 줘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가성, 진성, 골든크로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요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빨간 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연두색이 된 게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시면은 A 구간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살짝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앞에도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20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선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20선이 주가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 여기서 주가가 빵 치고 위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그 향후에도 20선이 약간씩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살짝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0일 이동 평균선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가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나 혼자 단기적으로 시세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갔네. 나는 때려야지.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성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은 상위 이동 평균선이 평균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난 이거를 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반등을 틈타서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그냥 막 매수를 하시면 또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성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골든 크로스니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성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딱 계산을 딱 하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딱 났죠. 이 자리에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추세 분석을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11일간 빠지고 11일 이후부터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올라온다는 말은 하락하던 평균선 자체가 행보 내지는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 거예요. 자, 요게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상위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20일간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안 빠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안 팔죠. 안 파는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난 게 진성 골든 크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무조건 매수야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상위,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단기선의 선보다 윗단에 있는 이동평균선 자체 평균값이 위쪽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과 가중 이동평균선을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시장은 딱 이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어차피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이렇게 돼도 반짝 들어갔다가 또 시세가 꺾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가중치를 안 주고 그냥 N분으로 계산해서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근데 이 가중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과거의 값보다 현재 최근의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의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최근의 값에 가중치를 뭐 10%, 20%, 30%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단순히 치면은 가중은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의 값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가중 이동평균선 20일로 보면은 일반 단순으로 보면 한 10에서 한 10 한 2, 3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전에 여러분들이 접목을 한번 시켜서 매매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매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단순하고 가중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중이에요. 가중이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순입니다. 똑같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기술적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 종목이 지금 삼성물산인데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 만약에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제법 시세가 나오고 올라가고 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중평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한 발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제 훈련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접목하기보다는 요런 이동평균선을 넣어가지고 단순하고 가중하고 비교를 하면서 스탠바이를 하시면 돼요.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시세는 가중평균에 조금 더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는 접목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핵심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매매를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해볼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시세가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 경기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 경기선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200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보면은 밀집이 되면서 추세를 방향 위쪽으로 틀어내면은 그때는 대시세가 나오는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20일, 120일 대도크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걸 갖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 놓은 거예요. 항상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121선이 윗단에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랫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시세가 들쑥날쑥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양봉의 빈도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특출나게 늘어나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있거나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지만 아무리 주포 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표를 안 내고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빠져있는 종목들에서 주가를 세워놓고 양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거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횡보 이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급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점정, 대량 거래 발생, 보조지표 하락에서 상승 전환, 뭐 요런 데 이제 눌림목 공략. 요게 1년에 어떤 저점에서 급등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들어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자, 요 내용들, 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건설인데요. 이 현대건설은 지금 원전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 재정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완전 시장의 중심주예요. 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현대 그룹주, 현대 엔지니어링이죠. 빅베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빅베스 털어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넘게 지금 올랐죠. 2만 한 5천 원대, 2만 원, 3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뭐 2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이런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급등하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요.
앞에 첫 번째 20하고 120선이 대대가 난 상태에서 침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동 평균선 하단에 단기동 평균선이 위치를 하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하는 과정이 계속 전개가 돼요. 이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선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이제 횡보 이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아이고 이제 나는 못 팔겠다. 안 팔란다 하는 구간이 요 구간이죠. 예,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은 별로 안 생기지만은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내가 필요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그 언제 매수하느냐? 양봉이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죠. 예, 요때를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뭐 2배 이상 급증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고, 여기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20선이 120선이잖아요. 120선이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급등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가중평균선을 활용하시라고 했죠. 그 20에서 요거는 이제 단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을 하고 여기에 120선을 가중을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또 120선을 단순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20선이 먼저 가중을 뚫을 겁니다. 그 뚫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촉을 바짝 세우시면서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는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지금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여기도 120선 라인에서 맞고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 장기동 평균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다 지고 여기 이제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로 쭉 가죠. 행보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나옵니다.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에는 제가 지금 120선만 넣어놨지만 120선을 2개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가중하고 단순하고 2개를 같이 넣고 20선을 2개를 어느 시점에서 가중을 먼저 뚫겠죠. 그 뚫는 시점에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시는 어떤 기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삼성물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또 요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 이게 대형주나 개별주나 거의 다 똑같이 거의 접목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120선을 맞고 내려왔죠. 예, 내려왔고 여기서 한번 다시 뚫었는데 120선이 계속 내려오니까 맞고 터지고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짜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튀어서 올라갔잖아요. 예, 튀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가중, 단순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면은 상당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에 이제 현대건설, 그 다음에 DLENC,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동일하게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급등했던 종목들 하나오션이나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급등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 넣어가지고 다 봐보십시오. 급등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종목들이 거의 분산 국면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만나는 시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120선 경기선에 부딪히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20선하고 골든이 나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골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쭉 행보를 치다가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점적이 되면서 위쪽으로 튀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동평균선을 3개만 넣어놨습니다만 장기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이어서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전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들어갈까요? 여기서 들어갈까요? 여기서 매수할까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키포인트,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2,700개의 종목이 있어요. 2,700개의 종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어떤 요건에 접목이 되는 종목군들만 선별하셔가지고 매매하는 습관,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성과가 훨씬 더 저는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현실감 있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 저도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주식만 봤는데 요거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해외 주식 쪽은 어떻게 될까? 해외 주식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20하고 120선 나고 횡보를 치고 있다가 골든 크로스 나고 그래 터지면서 위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다가 이탈되니까 맞고 다시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나옵니다. 나오고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20하고 120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나오는 시점에서 보시면 이런 지지점이 나오죠. 이탈하면은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국내 주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는 워낙 뭐 지금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접목해서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아이 검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교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일 이동 평균선, 120일에서 가중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요렇게 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호가 조금 더 윗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나면 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반면에 가중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이동평균선이 발생이 되니까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전에 20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요거를 이제 활용한 종목 발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하나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만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에서 역전이 됐죠. 200하고 그 다음에 120하고 그 다음에 200, 120, 그 다음에 120, 요거는 단순이고요. 이건 가중입니다.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장기동 평균선 윗단에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게 이제 밀집이다, 저점 밀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마이크론 보면 여기에서 저점 밀집이 됐고 지나가고 나니까 요렇게 쉽죠. 저기서만 사가지고 했으면은 내가 대박을 낼 건데 라는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멸이 되면서 주가가 가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죠. 그죠? 20선, 그 다음에 120 가중, 그 다음에 120 단순,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되면서 역별되면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락 국면으로 쭉 가고요.
요게 주가 일생이에요. 주가 일생.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쪽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제 경기를 많이 타는 것들이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 쭉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역별이 돼 있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로 가서 계산해 보면 120선 라인에서 빠질 게 별로 없잖아요. 120선이 행보로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보면 여기가 한 200선 정도 되겠죠. 그죠? 한 200 정도 될란가요? 그 200선 라인이 조금 있으면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고 120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시면은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밀집이 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액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특징, 이런 것들하고 지금 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금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봤는데, 20선하고 아직까지 골든이 안 났죠. 그 다음에 그 120선 가중, 그 다음에 200선, 그 120선 가중은 지금 200선을 지금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서 들어가실 때는 단기로 들어가시면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올란가 나오지 않을란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요 하나마이크론은 소개를 한번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1,540원 정도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겠죠. 나오면은 여기에서 쌍바닥 정도 형성이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성질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이제 밀집에 대한 내용들은 큰 범위를 잡아가는 내용들이에요. 밀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밀집,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환이거든요. 전환인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고점권 매수가 아니고 저점권, 고점권 밀집이 아니고 저점권 밀집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저점권 밀집에서 진입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조금 더 빨리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가중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단기 골든 크로스를 조금 더 빨리 잡아야 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진성과 가성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 추세거든요. 추세.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딱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종이가 모아지고 있잖아요. 모아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났어도 이거는 매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추세가 올라가고 행보 이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골든이 나면은 그때는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해서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조지표를 하실 때 볼린저 밴드는 이격도를
이격도 매매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볼린저 밴드 값을 얼마에 두는가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성수 값을 갖다가 좀 더 크게 주든지 작게 주든지 따라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요. 앞선 이제 제가 이격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보완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는 뭐 딱 추세 지표하고 스토캐스틱 그겁니다. MACD하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넣어가지고 볼린저 밴드하고 MACD 스토캐스틱 그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격도 매매를 하시든 어떤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강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골든아이에서 검출되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송 시간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시점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6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